지난 여름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내던 방풍님이 얼굴 붉히고 빨갛게 옷을 벗는 풍경. 이게 이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옷을 벗을 거예요. 빨갛게 옷을 벗는 거죠. 지난 여름 푸른 상처. 지난 여름 푸른 숲이 굉장히 푸르는데 그 푸른 숲이 이제 옷을 벗는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묽은 방교 그림이 한자가 말물자 수건, 제가 한자를 깊이 한글로 왔는데 말물자 수건건자입니다. 마을방자 파도조자 고기여자 청알부자예요. 이 숲은 파도를 막아주고 숲이 파도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청합니다.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멀리 있는 고기들이 숲이 바다에 그늘이 늘어지면 플랑크톤이 많은지 하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고기를 청한다 이런 뜻으로 묽은 방조 어그림인데요. 우리 해설사 중에 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글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클 때 묽은 방조 어그림 숲이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놀았겠네. 얼마나 우리가 아침에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 때 밥만 먹으면 거기 모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 노는 공간도 된다. 마을에. 물론 그 현대에 제가 또 이 단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요즘 현대인들은 이 숲이 있는 곳에 이제 관광을 와서 거기에 논다는 거죠. 근데 대신 중요한 데는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게 힘든 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주 엄머리 붙입니다. 어때요? 여기 이 상주 엄머리 식도라 나갈 때 저기 건프로 가기 전에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바로 예술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상주 엄머리 비치는 저는 자주 언급하지만 정말 다니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해설을 하거나 투어를 하거나 제 일이 없는 날은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면 일이 다니는데 여기서 볼 때 이게 바로 예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상주 엄머리 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바다에서 놀다가 송림에 우리가 하동에 그 한양의 상림은 최치원이 심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운대도 이름을 고은 최치원이 지었다 하거든요. 근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모래밭에 있잖아요. 그 해수욕장에 나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해수욕장 그 해운대도 많이 놀러 가봤는데 그 물놀이 하다가 그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인공적인 있잖아요. 파라솔 아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숲에 들어가서 그늘에 쉬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제가 해설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저기 가면 해주 핫도그를 타거든요. 혹시 해주 핫도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핫도그 상주에 있어요. 네, 해주 핫도그. 근데 그 핫도그를 사 먹으면서 30년 됐습니다. 맨날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 상주에 이 숲이 없다면 저 뜨거운 핫도그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겠냐. 모래밭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겠냐. 이러면서 우리 애들 보고 정말 해운대보다 좋은 게 우리 상주 해수욕장이다. 근데 이 숲이다. 숲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여유롭고 낭만적으로 즐겁게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미조 상록수림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미조 상록수림은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록수림으로서 수종이 가장 많은 곳이라 그래요. 1942년에 남해 군수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 나무에 조예가 좀 깊이가 있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전부 수종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요. 이 상록수림이 너무 예뻐서 진주사범대학 표지 있잖아요. 교재, 책 표지로도 나온 곳이 미조 상록수림이고요. 미조는 이것도 습관은 다소 떨어진 이야기지만 미조는 미륵이 도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미륵 미자 도울 조자 미륵이 도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숲이 그렇게 표지에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6.25 때 남해 군수로 오신 분이 공비가 숨을까봐 약간 훼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온 게 이 정도고요. 훼손되기 전에 훨씬 더 수정도 많고 나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조 상록수림. 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앵강다숲. 이 원고에는 앵강다숲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우리 남해 사람들이 숲을 상사를 심었어요. 근데 하동에 상림만은 못하지만
가을에 상사가 피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졌는데 이 엘랑다숲에 상사가 핀 사진은 아름다운 게 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나무들 심을 발상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선 왕방나무입니다. 저는 창선 왕방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1592년 5월 29일 날 충무공에 사천해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6월 1일 장개인지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제 당포해전인가 당포해전을 하러 가기 전에 바람이 몹시 불어서 남해 창신도에서 쉬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해 창신도가 그 당시 창신도는 지금의 창선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쉬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데모를 하고 뭐 으쌰으쌰 한다고 역사가 바뀌던가요? 물론 그래가 역사가 바뀌는 예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 사람의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 인생관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 숲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치원 같은 분이 그렇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그 상림 같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상주, 물건방주, 오브림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창선 아무강나무도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무지만은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단 한 그루가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창선 아무강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창선 사람은 이 옆에 한 나무 더 안 심을까? 먼 훗날 500년 뒤에 또 이렇게 멋성한 나무가 되어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이 그 몫을 잘 못하고 500년 전에 숲을 조성한 숲 그걸 지금 우리가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제가 갤론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것만 이리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또 우리 남해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숲이 아름답지만 숲을 조성하는 게 또 역사에 남을까? 그런데 또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의 트렌드는 공원을 많이 조성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보면 삼동면에 가면 원예예술촌이 있습니다. 거기도 꽃을 많이 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미정원이 있고요. 이수신 수국공원이 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제대로 꽃이 잘 조성되진 않는데 거기도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각자 재력이나 뭔가 좀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그걸 투자해서 고연면, 설천면, 우리 식기 언면에 전부 다 산창선면은 도표아랜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군데군데 한 개만 있어도 우리 남해 관광이 훨씬 더 400년 뒤의 관광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원고를 냈더니 우리 문화원 사무장이 원고 좀 더 길게 해서 다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천에 송말숲이라고 있다고요. 송말숲. 그 숲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 학자들이 이제 밝힌 견해는 있지 않습니까? 이 숲이 조성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 바깥과 안쪽의 온도 차이가 여름에는 한 3도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3도 정도 따뜻하고 그런 변화가 있고요. 또 숲을 중심을 두고 안쪽의 습도가 빨리 안 날아간다면 물이 그 습도 조절이 된다고 그래요. 바람이 또 풍향이 한 25 풍량의 세기는 제가 그 잘 가름은 못하겠는데 25도에서 45도까지 차이가 난대요. 숲의 안쪽과 바깥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예천에 가면 금당숲이 있는데 예천의 숲에는 또 재밌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그 숲에는 일이 있었답니다. 원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러시아가 강산을 개발했대 예천에. 근데 그 마을의 지맥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하고 싸웠대. 치열하게 싸우다가 러시아 사람들 2명이 죽었답니다. 죽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국제적인 걸로 번질이 될 때 그 당시 그 오래전에 조성했던 숲의 나무를 베어서 보상금을 주면서 무마가 되었다 그러고요. 그러면 그게
오래전에 숲을 조성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현대인, 이 현대를 사는 사람이 덜 받았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너트나무를 싹 베어서 그걸 가지고 목총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때 그 예천 사람들이 선비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계가 센지 이 나무를 베려거든 우리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무를 베지 않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으로 현대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숲의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요. 꼭 예전 사람이 숲을 조성했다고 우리가 꼭 숲을 조성할 게 아니라 이 우리 남해는 이런 남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세 가지 생각합니다. 남해는 첫째 아름다운 자연을 잘 하고 우리가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발 꽁초 길거리에 안 버리고 휴지 없고 그리고 친절하게만 하면 우리 남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 삼을 게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우리 숲을 찬양했습니다. 20분 하라고 지어서 신호 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췄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반지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성철 씨 남해의 유교문화 발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